이제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습니다. 여기는 어머니 집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땅 전부가 제 이름이란 걸요. 일주일 전 저를 쫓아낸 가족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뒤돌아봐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창문 하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만 쾅 소리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쥐었습니다. 두 손에 힘을 가득 주었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목을 조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참 묘했습니다. 버려진 그날부터요. 제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밤마다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희가 불안해요. 며느리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살아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남편 사진 한 장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주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작은 방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고맙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같이 밥 먹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거기 두지 말라고 했죠?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미안해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말들이 쌓였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부엌에 가기가 겁났습니다. 거실에 앉기가 불편했습니다. 제 방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며느리는 나중에 먹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저 혼자 먼저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만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손주도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일어났습니다. 숙제해야 돼. 그렇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만 찍을게요. 저는 빠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그뿐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주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나갔습니다.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손주 옷을 개었습니다. 정성껏 하나씩 접었습니다. 옷장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이 1등 했어. 저는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며느리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개어둔 옷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구식이에요. 옷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개면 다 구겨져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옷을 다시 겠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은 찬밥 드세요. 제가 따로 차려드릴게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냈습니다. 어제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혼자 작은 상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아.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니야, 괜찮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것만 말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질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밥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을 천천히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감이 들었습니다. 친정에 가 계시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있다 오면 돼?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나 좀 봐. 하지만 아들은 바닥만 봤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짐 싸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나가셔야 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오늘이요. 며느리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몇 벌 챙겼습니다. 남편 사진 넣었습니다. 작은 화장품 몇 개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학교 갔습니다. 현관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기는 어머니 집 아니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 났습니다. 쾅 하고 울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연락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싼 곳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들어갈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날 밤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 하나 샀습니다. 김밥 한 줄 샀습니다.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 소음이 들렸습니다. 남의 기침소리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그 땅. 이건 당신 이름으로 할게. 그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농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어딘가에 있는 땅. 세금만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재개발 계획이 있다고. 혹시 그 땅이? 아침이 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풍경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굴착기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공사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근처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병 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무슨 공사예요?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몰랐어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재개발 들어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재개발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요? 네, 큰 회사에서요. 아주머니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땅 사모으고 있어요.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몇 배는 뛰었죠.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여기 땅 있으면 대박이에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물값을 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그 땅이 여기 있었습니다. 개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등기 확인하고 싶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돼 있고요. 프린트를 뽑았습니다. 이번 개발 지구 편입됐네요.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개발되면 보상받으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축하드려요. 얼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충이라도 알 수 있나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최소 수십억은 될 겁니다. 위치가 아주 좋거든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십억이라고? 제가 들은 게 맞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네요. 남편이 지켜준 거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날 이후 며칠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야 하나? 며느리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특히 그 가족들에게는 제가 먼저 정리하기로, 조용히 일을 진행하기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개발 회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절차가 거의 끝났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 집으로 공문이 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안내문, 토지 소유자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냈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봤습니다. 그러다 이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땅이 있었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몰랐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땅 있는 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해놓으셨나 봐. 며느리가 서류를 뺏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십억이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 못 이뤘습니다. 밤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러 번 왔습니다.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절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응?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뭘 했죠?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했죠? 밥상도 따로 차렸죠.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내 존재를 지웠죠. 그리고 쫓아냈죠. 아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어깨가 떨렸습니다. 변명 안 할게.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말로 끝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돈은 안 바랄게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돈 얘기예요?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참 웃기네요. 나는 돈 때문에 안 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안 가요. 내 존엄 때문이에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아들이잖아. 애원했습니다. 혈육이잖아. 혈육이 뭐죠?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날 버릴 땐 어디 갔어요? 그 혈육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쫓아낼 땐 어디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만 하던 당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되나요?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돼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그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가구를 하나씩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책장도 샀습니다. 작은 화분도 놓았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친절했습니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를 도왔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거기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텃밭도 분양받았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러 갔습니다. 싹이 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디오도 자주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혼자 따라 불렀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요. 2달쯤 지났습니다.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전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올 수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애가 보고 싶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주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갈게. 그렇게 답했습니다. 손주 생일날 갔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문을 열자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만 쳐다봤습니다. 손주만 보러 온 거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 불렀습니다. 손주가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을 만큼 덜게요. 거리를 뒀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혼자 괜찮아? 괜찮아.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손주와 놀아줬습니다. 레고를 함께 맞췄습니다. 손주가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주가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또 와?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올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왜요?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후회할 거예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잊지 마세요. 잊으면 안 돼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잊지 않을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내 공간이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마음도 시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갔습니다. 손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했습니다. 행동도 조심했습니다. 변한 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지켰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왔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네. 웃으며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 생각. 친구가 웃었습니다.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 친구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늘 슬퍼 보였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해. 그게 다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행복하면 된 거지. 나이 들어 뭐가 중요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행복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을 수 있으면 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세상이 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눈 와요.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나와서 눈사람 만들어요. 제잘거렸습니다. 같이 만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갈게. 약속했습니다. 조금 이따 갈게. 손주가 좋아했습니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손주네 집 앞 공터였습니다.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달려왔습니다. 같이 눈을 모았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추워.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눈사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재밌어.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사람이 완성됐습니다. 손주가 신났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랑했습니다. 예쁘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잘 만들었네.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나 이제 갈게.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아쉬워했습니다. 벌써요? 더 놀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다음에 또 오마. 약속했습니다. 또 놀아줄게. 손주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편했습니다. 혼자가 자유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버려진 날이요. 다시 태어난 날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피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존중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등 돌려도요. 나를 지킬 사람은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내 삶을 살 시간이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요. 오늘도 자유로워서요.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누구 눈치 안 봅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합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텃밭에 나갑니다. 상추가 자랐습니다. 물을 줍니다. 뿌듯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웃으며 나갑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후엔 복지관에 갑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립니다. 언제 오나 했네. 반갑게 맞아줍니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웃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즐겁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옵니다. 피곤하지만 기분 좋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가치 있는 하루였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쫓겨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요. 작아져 있었을 겁니다. 눈치 보며 살았을 겁니다. 숨죽이며 살았을 겁니다. 나 자신을 잃었을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요. 존중받지 못하는 게 외로운 거죠. 무시당하는 게 외로운 거죠.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하니까요. 저를 존중하니까요. 아들과도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이 살진 않습니다. 선은 지켜야 합니다. 손주는 자주 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머니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제 삶은 지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이 아름답습니다. 산책하기 좋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생겼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요. 혼자서 갈 겁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요. 하나씩 해볼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서입니다.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서입니다. 그게 진짜 부입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왜요? 손주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잖아요.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혼자라서 행복한 거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 거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혼자도 괜찮다는 거, 혼자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손주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잘 살고 있어. 혼자 중얼거립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 땅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거예요. 눈물이 살짝 나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닙니다. 고마움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잘 살게요. 약속합니다. 당신 목까지 잘 살게요. 그렇게 다짐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뜹니다.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남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라는 걸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게 배웠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요. 제대로 살아갈 시간이요. 매일이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인 것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저는 저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아닌 저로요. 그게 제 인생입니다. 버려진 날이 선물이 됐습니다. 고통이 자유가 됐습니다. 눈물이 웃음이 됐습니다. 끝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공평하기도 합니다. 견디면 답이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저는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게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요. 지금 힘들다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견디면 봄이 온다. 혼자가 되는 게 무섭다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다. 무시당하는 게 외로운 거다. 가족이 힘들게 한다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족도 선이 필요하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사세요. 나답게 사세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평가 두려워 마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겁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70평생 살면서요. 이제야 배웠습니다. 주인공은 저라는 걸요. 제가 중심이라는 걸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10년, 20년이요.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저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하자. 오늘도 행복하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삽니다. 후회 없이 삽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버려져서 얻은 자유. 잃어서 찾은 나. 고통 끝에 온 평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행복할 수 있어. 인생은 언제든 바뀝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요. 나를 존중하는 것부터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도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나답게 삽니다. 그게 제 복수이자 승리입니다. 저를 버린 이들에게요. 나 이렇게 잘 살아. 그게 가장 멋진 복수입니다. 행복이 복수입니다. 자유가 승리입니다. 웃음이 증거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웃으며 일어납니다. 좋은 아침. 창문을 활짝 엽니다. 햇살이 쏟아집니다. 따뜻합니다. 살아있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 자유에 감사합니다. 이 행복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럴 겁니다. 지금이 힘들어도요.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견디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버려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더 강하게 일어서면 됩니다. 저처럼요. 저도 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쓸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볼 풍경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당신만의 속도로요. 당신만의 길을요. 언젠가 뒤돌아볼 때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포기 안 하길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저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오늘도 저는 걷습니다. 제 길을 걷습니다. 당당하게 걷습니다. 행복하게 걷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러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각자의 길을 걷지만요. 같은 하늘 아래 걷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십니다. 같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일을 살게 합니다.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웃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웃습니다. 내일도 웃을 겁니다. 모레도 웃을 겁니다. 계속 웃을 겁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그게 제 자유입니다. 그게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그러세요. 웃으세요. 살아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그게 가장 빛나는 승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며느리에게 내쫓긴 시어머니,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통쾌한 역전극.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한 다발였습니다.